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10년 이상 지연된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사업이 이제 완료를 눈앞에 두고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공항철도를 타고 환승 없이 9호선을 이용해서 서울로 진입이 가능한데요. 서울시는 인천 시민이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비 일부를 인천시가 분담하라고 요구를 했고, 인천시는 엄연히 서울시가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이 예산을 분담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인천 시민사회는 인천시는 물론 국토부와 서울시를 싸잡아서 비난하면서 해결책을 강구하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과 김종인 인천시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사업, 이게 지금 10년도 더 지연된 사업인데 이 직결이라는 말도 참 낯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공항철도 그리고 서울 지하철 9호선 직결 사업이라는 거는요. 공항철도와 이제 9호선을 직결한다. 즉 김포 공항역에서 환승 없이 바로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걸 말합니다. 네. 즉 한 번에 인천공항에서 환승 없이 강남까지 진입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공항철도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직결이 되게 되면은 인천 시민은 김포 공항역에서 환승 없이 바로 이제 강남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 시민은 강남에서 이제 인천국제공항까지 한 번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높아진다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환승 없이 9호선에서 종점, 기점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하나 있게 되는 거고, 공항에서 이렇게 오는, 이게 번갈아 가면서 운행하는 형식으로 직결 운행이 되게 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를 위해서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을 쭉 해왔었고요. 직결이 되게 되면은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에서 서울 보훈병원까지 약 한 80.2km 구간을 3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직결, 그러니까 직접 연결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일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공항과 우리 서울, 강남권을 잇는 9호선 직결 사업이죠. 이 부분은 우리 홍익연구원의 우리 이도영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이제 서부권에 있는 우리 이제 영종 주민이라든지 그밖에 우리 검단 신도시, 계양 신도시, 그리고 또 우리 서부에 있는 청라 국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지금 말씀했듯이 거의 80km 거리상으로 상당히 멉니다. 하지만 우리 대도심을 통해서, 공항에서 대도심을 통해서 우리 강남까지 가는 연결해야 되는 9호선의 어떤 상당히 큰 교통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꽤 많이 진행됐죠? 네, 지금 거의 75%가 진행이 됐습니다. 75%가 남았고요. 그리고 지금 철도의 지금 신호체계, 전기 시설 부분과 또한 차량을 구입하는 그 시기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왔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은 빨리 9호선이 직결돼서 강남까지 가는, 공항까지 오가는 이런 어떤 편의성의 교통 편의성을 좀 요구하는 편입니다. 지금 직결 사업 공정률이 75% 이상, 네. 그야말로 다 된 사업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다 된 마당에 서울시가 국비로 지원받은 차량 구입비 중 일부를 정부에 반납하면서 지금 사업이 중단돼 있는 상황인데, 그 중단된 이유가 인천시 때문이라고요? 그거를 인천시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가 인천시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전동차 구입비 222억을 반납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비는 이제 받은 다음에 2년 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국비를 받고 2년 내에 전동차 구입비에다가 이제 집행을 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 국비를 반납을 하게 된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가 제대로 전동차 구입 안 해서 반납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는 이렇게 된 이유가 인천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탓을 하는 이유가 인천시가 사업비 40억을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제 공항철도와 9호선이 연결하게 되면은 인천 시민들이 엄청난 수혜를 보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분담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인천시 입장에서는 1999년도부터 서울시와 국토부가 다 계획을 짜고 아예 인천시는 배제된 상태에서 논의도 없이 진행돼 왔고요. 계획 단계 그리고 건설 단계
운영 단계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보고 돈을 내라 하다 보니까 인천시는 거부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러자 서울시가 차량 구입을 미루게 되면서 결국 반납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사실 그동안 서울시는 거듭해서 이 사업비 분담 요구가 없다고 밝힌 바 있거든요. 신동근 의원과 또 송영길 의원이 네. 거듭이를 확인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이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인천시가 사업비를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는 인천시에 돈 달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입장 변화에 앞서서 돈 달라고 할 이유가 근거가 없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업 시행 단계, 계획 단계부터 서울시와 국토부가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인천시는 빠졌다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와 국토부가 분담 비율이 60대 40%입니다. 40이죠? 서울시가 60%를 분담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도 이거 뭐 김포공항역을 지나서 인천공항까지 가니까 너무 벗어나니까 이거 전액 국비로 해달라고 서울시가 국토부에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40% 될 테니 너네는 지방비 60%를 내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서울시는 불만이 좀 가득했다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6대4 형태로 이 사업이 여기까지 진행해 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서울시는 재정 부담에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요즘에 뭐 각 지자체 도시철도 뭐에 대한 재정난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개통됐을 때 이제 운영상의 문제를 이제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일정 부분 건설에 참여를 하게 되고 참여한 다음에 나중에 운영하다 보면 또 틀림없이 운영비가 적자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참여한 만큼 인천시 너도 책임을 들어왔으니까 져라. 책임을 져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공산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길게 내다보고 입장을 바꿔서 40억에 분담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운영비도 분담해야 하는 그 역할을 주기 위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그럴 뭐 가능성이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이렇게 크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네. 있겠죠. 서울시 입장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김 의원님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실은 이제 이게 2019년도 말에 갑자기 이제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인천시도 수혜를 받으니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억에서 한 120억 정도를 요구했던 겁니다. 네.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 서울 그 9호선 구간이 이제 시설비가 이제 401억 원 정도가 됐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국토보건부하고 우리 서울시가 6대4 분담으로 해서 비율을 갖다 해서 내기로 됐던 건데 이게 법령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사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법적으로 인천시가 분담할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인천시가 40억이 뭐 혹자 우리 뭐 지역 주민들은 40억이 없어서 40억이 없어서 이걸 왜 못 내느냐. 그러니까 다 우리 인천 시민의 혜택을 보는데라고 얘기하시지만 법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요.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될 사항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와 국토부와 서울시가 본인들이 99년이죠. 99년부터 이 9호선에 대한 직결 문제로 법적으로 문제를 삼았을 때부터 나왔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부분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천시는 분담할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협의됐던 그 사항대로 진행이 돼야 맞다. 그러니까 인천시는 이게 서울시 추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인천시가 낼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지금 이렇게 분담을 거부하게 됐는데 그 때문에 지금 사업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사업을 기대했던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입장을 바꿀 어떤 가능성은 없을까요, 의원님? 사실은 이제 저도 시의회에서 우리 이제 주민들의 어떤 편의나 그런 부분에서 감시와 견제하는 기능에서 있지만 사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고심을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입장은 국토부하고 수년 동안 이 내용을 가지고 움직여 왔기 때문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마지막까지 해결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인천시가 여기서 40억을 내는 순간 우리가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던 운영비를 매년 50억에서 60억 정도를 계속 집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맹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사원 감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 되고 또한 문제가 되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풀을 수 있을까는 해법을 가지고 지금 서울시 그리고 국토교통부를 계속 만나고 협의하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천시 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어요. 이 사연을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서구에서 강남으로, 서울 강남으로 가는 광역버스가 부천을 경유하면서 교통체증까지 겹치게 되면 정말 통근이 불가능한 정도다. 정말 힘드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서울시 요구대로 인천시가 40억을 분담을 하고 이 사업이 좀 조속히 추진되도록 해달라 하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저도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철도를 구입을 해서 약 한 3년 후면은 이제 만약에 9호선 직결이 될 텐데요. 23년 예정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정돼 있는 부분이 보통 지금 한 공항에서 우리 강남을 통해서 가는 게 거의 35분 간격이거든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이제 교통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법적인 어떤 근거가 명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때 당시 예전에 시작할 때부터 인천시와 서울시 국토부가 협의를 했다고 하면 이 부분 당연히 인천시가 참여를 해야 되고 40억 당연히 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때에서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근거가 없었어요. 우리 인천시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서울시에서 먼저 9호선 직결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 다 온 마당에 이 부분을 한다 그러면 아까 목리를 부리는 거다. 우리 이제 시민들은 아는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우리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라든지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타협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 보면요. 그러니까 인천시의 경우 40억을 내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으나 네, 맞습니다. 추후에 감사원의 감사 지적 사항이 나올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특별 교부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불이익도 당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네네네. 매년 운영비도 부담해야 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법적으로 지원 근거가 전혀 없는데 이 같은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는 게 이게 행정적으로 용인이 되는 부분인지 그러니까 중앙부처 국토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행정적으로 용인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인 의원님이 말씀을 다 해주셨고요. 국토부 입장 역시 상당히 무책임하고 억지 논리를 피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재정 분담을 두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거나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국토부는 이제 논란의 중심에서 한 발 뒤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관망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인천시가 틀림없이 법적 근거, 분담할 근거가 없음에도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부담하라 이렇게 입장을 국토부가 지금 내놓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 문제를 공항철도와 9호선을 직결해야 될 하루빨리 신속하게 개통해야 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걸 조율하고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서울시가 그냥 하고 다른 걸로 뭐 지원해줄게 아니면은 뭐 인천시에다가는 뭐 다른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갈등으로 이 사업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 몰라라 하는 이제 국토부의 입장이 좀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책임한 그 국토부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님? 사실 이제 뭐 이 말씀을 좀 제가 이 자리에서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항철도가 이제 개통이 되고 지금 환승 요금 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지금 감사원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것도 지적이 될 텐데요. 지금 우리가 환승 요금 체계에서 청라 국제도시계획에서 서울까지 가는 공항철도가 있습니다. 이거 매년 저희가 흑자를 보는 게 거의 우리가 이제 27억 정도의 흑자를 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국토부로 그다니 이제 바로 이제 국고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27억 원이 국토부로 네, 계속.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종대교를 넘어서 운서역이나 영종역에 있는 비용이 지금 약 한 7억에서 8억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인천시가 또 고스란히 그 적자폭을 메워주고 있어요. 이거는 국토부의 어떤 행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에도 우리 이제 국감에서도 우리 이제 지역구에 있는 김경영 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적인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선행적으로 이 9호선 직결 문제하고 이 부분을 서울시와 타협을 보지 못하고 계속 40억 그 돈을 계속 인천시 요구하는 거는 이거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이런 부분에서도 선제적으로 서울시하고 좀 타협을 해서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의 경우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 직결 사업을 요구하는 민원은 인천 시민이 대다수고요. 또 혜택을 볼 사람들도 인천 시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 수요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해서 인천이 계속해서 이렇게 거부만 할 수 있을까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뭐 사실 인천시 입장에서 목이 지금 마른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게 팔 수 있어야 파는 거죠. 뭐 어디 콘크리트에다가 우물 팔 수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인천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상황이에요. 네. 특히 이제 검단 주민들, 서구 주민들을 비롯해서 하루빨리 이거 40억이 없어서 이걸 왜 개통을 못 하느냐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인천시가 그 40억 원의 금액을 뭐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건 사실 달리 방법이 없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인천시와 국토부 아니면 서울시 간에 직접 분담 형식이 아니라 뭐 다른 형식으로 뭐 다른 사업에 있어서 뭐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직접적으로 이 사업비에 대해서 분담하는 형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전향적으로 인천시와 서울시가 뭐 극적 타협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뭐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은 이 40억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이지만 이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은 4.1%에 불과하는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라 볼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이걸 잘 다른 형식으로 활용하게 됐을 때 이제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거를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것은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다만 어떤 형식이든 뭐 분담이 아니라 지원이든 다른 형식으로 뭐 동공으로 다른 걸 하더라도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결코 인천시가 부담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건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서울시가 차량 구입비 일부를 집행을 하지 못해서 불용 처리, 그러니까 국고에 반납이 된 상황인데 이걸 다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더구나 서울시 추진 사업인데 이게 언제까지 방치해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속내는 뭔가요? 이거 다시 받으려고 하면은요. 어차피 지금 예결위에서 불용 처리가 됐기 때문에요. 다시 국회에서 다시 국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걸리겠네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만약에 어차피 불용돼서 잘 안 쓴 걸 또 다시 편성해 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쉽지 않다 보여지고요. 네. 만약에 뭐 국회의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다시 전통차 구입비를 이번 예산에 포함시키기도 쉽지 않지만 이번 내년에 포함시키게 된다 하게 되면 또 내후년에까지도 미뤄지고요. 개통은 계속 뒤로 미뤄진다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속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비를 일부 부담하게 하면서 운영비를 부담하게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폭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승객이 줄어들면서 올 단기 순손실이 최초로 1조 원을 지금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철도를 개통하면 개통할수록 그 막대한 손실을 어떻게 부담해야 되는 게 항상 고민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직결하는 것도 받을 때 좀 시간 걸리더라도 제대로 받아서 최대한 자기의 손실을 줄이자 하는 의도가 바로 속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남춘 인천시장도 이 직결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정말 정무적인 해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거 어디서 좀 실마리를 풀 수가 있을지 서울시와 논의 계획이 있습니까, 의원님? 사실은 이제 이 직결 사업은 아까 뭐 40억 그 문제가 제일 이제 대두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이 돈을 내게 되면 아까도 운영비를 매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본 취지와 맞게 먼저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후 협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천시도 그런 부분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박남춘 시장께서도 이 부분은 아까 뭐 말씀을 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적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고 사실은 저도 이제 같은 그 서울시에 이제 건설교통위원회가 있던 교통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건설교통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시의원들과 지금 계속 타협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의회 차원에서 좀 풀어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 교통위원장과 한 며칠 후에
우리 인천시에 그 대표단을 꾸려서 네. 한번 좀 타협을 좀 마련하고 이 불용되는 금액이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이게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혈세를 제대로 편성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용돼서도 안 되지만 이거는 틀림없이 사업이 75%가량 진행됐기 때문에 네. 진행을 하고 후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무산 위기에 처한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사업에 대해 오늘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